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위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0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우리 투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은 좀 다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관리부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은 46번부터 5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자산 배분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자산군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자산군 중에 첫 번째로는 주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채권이 있고, 자, 세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체 자산도 넣을 수 있겠는데, 그냥 전통적인 자산군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산군을 설정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 비중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에 40%만 투자할래요. 나는 채권에 40%만 투자할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모두 다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할래요. 이런 식으로 일단 비중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또 선택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국내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자, 채권도 말 그대로 국내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회사채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는 단기 채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채, CMA, MMF 이런 것들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몇 프로, 한 50%만 하고 해외에도 50%. 자, 그러면 40% 중에 50%이기 때문에 곱해서 결정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20%가 국내 주식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0%가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군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을 설정한 다음에 각각 종목의 투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해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 과정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점에서 보시면,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도 높은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존재하고요. 자, 채권은 기대 수익률보다는 낮은 위험,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자산 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설을 보시면 필요성이랑 중요성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필요성.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절대적인 부분이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는 자산 배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 선택이 있고, 자, 세 번째로는 매매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미국에서 연기금 평가를 통해서 연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자, 이때 자산 배분이 한 91.6%의 영향력을 미치고요. 나머지가 종목 선택 및 매매 타이밍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 배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증권 선택보다 훨씬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상품이 다양해됨에 따라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뭐 주식에 100%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긍정적인 면만 보면 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자,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자산 배분이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 효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만약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자산 배분의 형태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과 관련돼서 내용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4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중 투자 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부터 변동성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위험 수용도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7%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7%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목적, 왜 투자하는지. 자, 투자하는 목적은 재무 목표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나이, 성향,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의 성격, 세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위험 회피자. 자, 회피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등에 대해 뚜렷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최고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원금 보장 등에 대한 뚜렷한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투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재무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 목표 계획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아래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 투자 목표의 설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 자, 다음 중 자산 집단과 벤치마크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은 기준 지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지표의 역할. 자, 그러면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벤치마크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연간 5%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을 우리가 평가 또는 성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인덱스 펀드와 같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상품에 투자했었을 때 국내 주식의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 지수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코스닥 150 지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국내 주식과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MSC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지수.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신흥국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현재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선진국 지수에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해외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CWI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투자하는 겁니다. All Country World, 그 다음에 인덱스. 그래서 MSCI 지수 중에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 주식의 벤치마크로도 활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는 채권은, 자, KRX는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채권 종합지수를 벤치마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자, 3년 정기 예금 금리는 단기 금융 상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91일물.
CD, 양도성 예금 증서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연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 표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뭐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그죠? 해외 주식은 MSCI, HWI, 뭐 대체 투자, 그 다음에 채권, 예금,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종목과 벤치마크를 연결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벤치마크의 충족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해설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산 집단과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중입니다. 그래서 자산 집단과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약간 좀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요겁니다. 자산 집단과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 이전에 명확히 해야 된다. 요거 그냥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고, 1번이 문장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정확한 문장은 자산 집단과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 이전에 명확히 해야 된다. 여기 약간 좀 해석에 조금 오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번 문장, 정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벤치마크는 자,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추종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뭐 투자자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추종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운용상을 벤치마크는 표현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자산 집단에 대한 투자 성과와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벤치마크는 사전에 설정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투자할 때 벤치마크만큼의 위험과 수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벤치마크가 내가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기 이전에 사전에 설정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은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지배 원리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요. 자, 지배 원리라고 한다면, 자, 같은 위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A 자산과 B 자산의 위험이 동일해요. 자,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겠다. 자, 반대로 같은 기대 수익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이게 이제 지배 원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대 수익과 위험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동일한 위험 수준 하에서 최대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배 원리에 의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과 관계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추세 분석,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법은 모두 다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일단 추세 분석법, 자, 자산 집단과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을 분석해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안타까운 건 한국처럼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은 경우 사용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자,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는 과거 수익률 사용하고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호황일 확률, 그 다음에 경제가 불황일 확률, 그래서 각각의 확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 확률과 예상 기대 수익률, 경기가 불황일 때 확률과 예상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이 시나리오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법은 자,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자, 미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돼, 그러니까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 상황에 대해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펀더멘털 분석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다음에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뭐 깊게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설명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는 점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러한 뭐 K-G분의 뭐 D1, 뭐 정유성장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도 뭐 우리가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바로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에는 추세 분석, 시나리오 분석, 펀더멘탈, 네 번째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종류 정도까지만 체크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셔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 깊게 공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알죠? 깊게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공부하시고요. 일단은 시험 합격의 목적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 몇 번이었죠?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0번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